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 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3월에 이어서 4월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이 5%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경기 부진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최저 4%까지 둔화될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올렸다가는 정말 곡소리가 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죠. 미국도 만약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팬데믹보다 지금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이니까 거의 33%네요. 그죠? 경제 불안이 높은 캐나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디언이 팬데믹 때보다 더 많다. 팬데믹 때는 뭘 줬습니까? 뭐라 그러죠? 막 돈으로 굉장히 많이 뿌렸잖아요. 그래서 개인들도 많이 받고 개인적으로 집사람도 그때 일을 하다가 스시집이었었는데 거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보는 보조금을 받았죠. 근데 스시에서 버는 돈이랑 보조금이랑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게 더 좋은데, 근데 그때 정말 돈이 풀리면서 주식 막 엄청나게 오르고 집값도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유동성이 막 넘쳐나는 때였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정말 온 몸과 뜻과 목숨을 다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 막 올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나가 보면 그런 거죠. 그죠? 뭐 그때도 집을 정말 살려면 빨리 사서 한 2년 막 튀기다가 그냥 빡 팔아버리면 최고점에 팔 수 있었는데 모든 게 이렇게 지나고 보면 참 눈에 확 보이니까 너무 쉬운데 지금도 우리가 경기침체 앞에 두고 있다. 한편으로는 또 이민자가 많이 오고 지금 금리가 일단 동결이 돼서 주택 상황의 어떤 최대 변수가 지금 확정된 상황이다 보니까 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지금 막 오르고 있잖아요. 또 한번 올랐습니다. 그죠? 막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그런 거를 시장 가운데 있으면 사실 못 봐요. 근데 이걸 보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의 어떤 뭐 해안이 있는 사람 표현해야 되나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 거고요.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조금 지난 다음에 그때가 그랬네, 그때가 저랬네, 그걸 통해서 앞으로도 이러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있으면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자기가 알 수 있다, 자기가 확실히 안다는 사람은 글쎄요,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쯤 엄청난 부자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냥 뭐 근데 대충 사시는데 아니 뭐 부자겠죠. 대충 사시는데 가야 이런 거 확실히 안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알면서 저렇게 사지?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뭐죠? 복권 이렇게 번호 예측해주는 뭐 그런 점쟁이들 있잖아요. 그 지가 사지, 그죠? 지가 사면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상담받고 번호 찍어주고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결국 믿으면 안 되는데 그 심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죠?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인이 경제적 불안감이 크게 높아진 사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네, 지금 뭐 맞아요. 지금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봐도 취업 새롭게 되시는 분들 그나마 다행인 건데 레이오프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뭐 늘 비즈니스는 하진 않지만 관심 있게 늘 지켜봐.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 나도 스시집이나 뭐 닭튀김집이나 결국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간호사다 보니까 늘 많이 유닛에서 걸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걷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다리가 좀 아파서 늘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보면은 비즈니스 매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국세청이 노조 파업 결의안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르면 14일,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에는 파업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개인 소득은 4월 말까지 신청을 하는 건데 저도 아직 신청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늘 늦게 합니다. 왜냐면 4월 말 직전에 늘 해왔어요. 왜냐면은 늘 생활비가 늘 쪼들려 살다 보니까 텍스 리턴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리턴을 받는데 그게 빨리 써버릴까 봐 늘 그 받아봤자 카드값을 확 나가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쉬워서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14일 파업에 들어가면 더 늦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더 늦게 해서 늦게 받는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몰 같은 데 가면 HR 블럭에 사람들 줄 쭉 서가지고 텍스 리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저렇게 줄 서서까지 하지 생각했더니 파업할까봐 파업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하려고 막 가서 했나봐요, 그죠? 그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오늘 하고 내일, 그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14일 날 이르면 파업한다니까 아마 그 전까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2032년까지 차 배출가스를 56% 감축하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신차가 전기차가 돼야 되는데 신차 판매 6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불과 10년입니다. 불과 10년, 9년이네요, 9년. 불과 9년 안에 신차 판매를 절반 이상 67% 거의 70%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를 잡았대요. 지금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포드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전기차로 완전 변신을 시도해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나게 주식이 정말 3불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뭐 10몇 불 할 거예요. 그때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결국 안 샀는데 결국은 전기차로 변신을 했고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죠. 요즘에 포드 보면 다 전기차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좀 구닥다리한 차 느낌이었었는데 이제는 완전 전기차만 나오니까 좀 굉장히 좀 세련됐다.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좀 변하고 있는데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고 그죠? 판매하는 전기차가 좀 늘어나고 그리고 질소, 뭐 탄소 배출 이런 걸 줄이겠다고 모든 정부에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물론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이 빨리 전기차를 전환을 시켜서 세계 어떤 자동차 경제에 1등을 산업의 리더로서 지위를 지키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 개발도상국 차들은 전기차로 변화를 못 시킬 테니까. 그런 거 보면 현대 기아차가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저는 드는 생각이 알보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9년. 와, 산업이 변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은데 불과 9년 안에 저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쓰는 석유도 소비가 둔화되긴 할 텐데 문제는 소비 둔화가 보다도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이제 전기가 대세야. 이제 이 가스 뭐 이런 거 가스 엔진 이런 거 참 되게 구닥다리의 느낌이 벌써 받고 있는데 이게 9년 뒤면은 좀 엄청나게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면은 이거 정말 이 중부지방, 캐나다 중부지방, 특히 알버타 지역을 어떻게 할까? 물론 기업들은 뭐 저보다 더 빠르게 변신할 거고 더 많은 계획을 세우겠지만 실질적으로 알버타가 IT 업종으로 변한다고 했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일부적으로 변하는 거지 대규모 산업 갖고 있는 가스앤 오일 산업이 쉽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변할 것인지 참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알버타로 이민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알버타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이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난 어떤 걸 해야 되겠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예측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트루밴쿠버 부동산 현안인데요. 지금 3월인데 이미 방송 여러 개 한 건데 이거는 지도로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메트로뱅 월간 변화율에서는 지금 단독주택보다 그죠? 월별 변화인데 지금 타운홈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근데 아파트 같은 콘도 같은 경우 거의 변화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콘도를 좀 덜 선호하는 것도 있고 콘도 사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단독주택 가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타운홈이 인기가 굉장히 많죠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타운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좀 방어가 나름대로 잘 된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이 단독주택은 그래도 많이 떨어졌는데 타운홈은 그래도 좀 덜 떨어졌던 거죠. 이게 보시면은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또 뭐 번합이나 코키틀라인데 보면은 뭐 타운홈은 여기는 마이너스 7%, 단독주택은 10% 떨어졌는데 그죠? 근데 유일하게 보면 희한하게 코키틀람이 타운홈이 단독주택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포트무디도 마찬가지네요.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다 뭐 똑같다든지 밴쿠버 웨스트도 0.4% 떨어지긴 했네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타운홈이 덜 떨어졌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랭리도 15.9%, 단독주택은 11.9%. 네, 말로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타운홈이 지금 요즘 트렌드 분위기가 좀 선호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더 떨어진 데도 많다. 가격 방어가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많다라고 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보면 랭리와 메이플리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이 있는데 보시면은 랭리가 메이플리지보다 단독주택도 훨씬 많이 비싸네요. 그죠? 거의 뭐 4억 가까이 비싸고요.
타운홈 같은 경우도 거의 1억 가까이 비싸고요. 10만 불 가까이 비쌉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5만 불. 와, 굉장히 차이 많이 나네요. 그죠? 랭리랑 썰이랑 비교를 해보면 평균 가격은 단독주택이 이게 뭐죠? 한 6만 불 가까이 비싸고요. 썰이가. 타운홈 같은 경우도 한 6만 불 비싸고, 콘도 같은 경우는 랭리가 좀 더 비싸네요. 랭리에 좀 더 좋은 집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평균 가격 그나마 많이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입지 기준은 다운타운입니다. 다운타운 기준으로 해서 다운타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다운타운과 얼마나 머냐에 따라서 입지가 쭉 결정이 되는 건데, 물론 그 사이에 거기 내 주에는 스카이트레인 옆에 있다. 여기 있어서 되게 편하다. 그런 교통이 굉장히 좋다. 입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학군, 그죠? 그리고 잡이 근처에 있냐. 잡 클러스터는 뭐 캐나다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밴쿠버가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서리 전체 너무 큰 지역이라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해서 놀스 서리 같은 경우는 위치가 입지가 나쁘진 않은데 워낙 악명 높은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냥 눌려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제가 주식이나 여러 가지 좀 보면서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게 이런 그래프들이거든요. ISM이라 그래서 Manufacturing Purchasing Manager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 한 400개 주요 기업들 매니저들, 아주 탑 매니저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번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고 굉장히 실질적인 지수를 먹이는 건데, 우리가 지금 2021년에 피크를 찍은 상태에서 2022년부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가 하락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떨어지냐? 알 수 없죠. 또 올라갈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추세적으로 경기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하락하는 지금 중반의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한번 좀 내리다가 올라갈지, 근데 경기가 어떤 그래프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뭐 팍 올라갈 수는 없고, 지금 바닥이라는 그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실업률이 지금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 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바닥이 되려면 실업률도 지금 막 상승해야 되고, 실업자들이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왔을 때 이쯤 되면 바닥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앞으로도 경기 하락 추세는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OECD 국가별로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지, 경기는 회복이 되고 있는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2021년 4월 달에는 이 경기 지수가 101.8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023년 3월 달에는 97.2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게 뭐 국가 지수라서 뭐 1, 2포인트가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2021년에 피크를 쳤다가 102.6으로 피크를 쳤다가 그 뒤로는 계속 하락세에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101.2에서 98.5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3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죠. 이러면 많이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이 계속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봤을 때 경기 하락은 지금 계속되고 있구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되게 지금 관전 포인트는 과연 집값이 이 경기를 이겨낼 것인가. 근데 캐나다 집값은 굉장히 그런 걸 잘 해왔죠. 경기 방어를 잘 해온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끝없는 이민자들과 그죠, 집을 사는 수요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집값도 어쨌든 경기랑 어차피 같이는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요 관전 포인트이긴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다고 지금 포지션이 바뀌는 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뭐 콘도를 하나 구입했기 때문에 이걸 당장 내가 팔겠다 이런 계획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예측하면 재밌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대략 살펴본 또 부동산 뉴스와 경제 뉴스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